다시 돌아와서 동그라미 3번. 직전 연도 과세소득이 3억 원이 초과되는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죠. 그리고 네 번째, 국가 등등 지자체 등등으로부터 재정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제외되고요. 그리고 지원 제외 근로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물론 안 되고 개인의 사업자, 사업주, 공동사업자도 물론 안 되죠. 또 그와 특수관계인인 배우자, 그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이 사람들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죠. 그리고 그런데 형제자매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주 사업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180만 원인데 초과 근로를 한다든가 해서 아니면 시간급이 8,590원이 넘는다 해서 월평균 보수액이 2020년 정산한 월평균 보수액이 215만 원까지만 지원 대상자가 되죠. 215만 원까지. 여기 참고로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은 215만 원부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215만 원부터는 지원되지 않죠. 그거 참고하시고요. 두루누리는 215만 원 미만만 지원되고 일자리 안정자금은 21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특히 중요한 게 세 번째, 전년도 보수 수준에 미달하는 근로자, 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수 수준보다 적어질 수 있는 경우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는데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전년도 보수보다는 높게끔 하는 범위 내에서 시간을 조정하든 급여를 조정하든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장 앞에 했고요. 두 번째 장 뒷면에 보면은 지원 대상 근로자를 기재하게 되어 있죠. 그 왼쪽부터 보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은 거기 자릿수에 맞춰서 써야 되겠죠. 2019년 7월 1일 입사했으면 2019 쉼표 07 쉼표 01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수습, 감시, 단속적 근로자 이건 해당 없다고 보고 주 소정 근로시간, 월 평균 보수 기재하시면 되겠고 주 소정 근로시간, 월 평균 보수에 맞는 정액급여를 기재하시면 되겠는데 월급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월급. 그리고 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월 평균 보수 180만 원, 월급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재한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 개념을 또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질의응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1번부터 13번까지 있죠. 첫 번째 큰 1번, 지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제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2020년 12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근데 그때 신청하면은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 두 번째 지원 요건. 지원 요건은 215만 원. 월 평균 보수액이 215만 원까지만 되는 것이죠. 215만 원이 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사업주도 직전년 소득이 3억 초과자인 경우 지원되지 않죠. 그리고 55세 이상은 30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2020년 지원 금액은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죠. 그래서 시간대별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11만 원이죠. 5인 미만 사업주는. 근데 5인 이상 사업주는 9만 원, 1인당 9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시간별로 40시간 미만 30시간 이상은 8만 원, 30시간 미만 20시간 이상은 6만 원, 2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은 4만 원, 그리고 10시간 미만은 지원이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에 신청하면 2월 달부터 지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지급된 것은 연말에 한꺼번에 체크할 수 있으니까 뭐 매월 체크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다른 기관에서 인건비 지정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인데,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반드시 근로자에게 줘야 되겠고, 그리고 근로계약서 내용에 화면을 보시는 대로 근로자에게 교부했다. 교부 사인을 받는 난이 있죠. 이와 같이 작성해서 근로자에게도 주고, 뭐 보관이 쉽지 않을 테니까 사진 찍어서 주는 게 또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5번 주 근로 시간이 바뀌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상용 근로자 변경 신고서를 별도로 지출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이것은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 제출하는 고용산재보험 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서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각각 지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다음에 월평균 보수가 우리가 월평균 보수가 215만 원까지는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이 나오는데 2020년 보수를 내년 2021년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죠. 그 보수총액 신고를 했는데 그 월평균 보수가 237만 원이 넘으면은 뭐 급여가 인상됐거나 해서 237만 원이 넘으면은 환수된다. 그런 얘기죠. 7번 노동자 퇴사 후에 신청하면은 지원이 지회된다. 8번 지원금 대상자 퇴사 시 신고. 퇴사 15일 퇴사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된다. 신고하지 않으면은 그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할 예정이다. 6개월 이상 지원하는 경우 물론 잘못 지원된 금액은 환수하겠지만은 그건 당연히 환수하고 그 이후에 3개월간 지원을 중단하려고 한다니까 그 지원 기준 시점은 2019년 8월 1일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신고 내용을 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9번 보수총액 신고. 2019년 보수총액을 2020년에 바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대행기관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10번 여기가 중요하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를 사업주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은 지원금에서 지원금 탈락되죠. 그런데 회사의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는데 예외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예외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아직 명확한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2019년에도 고용조정 사유 확인서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보면은 10인 미만 사업장용이었는데 10인 미만 사업장 고용조정 사유 확인서 이 사유 중에 일부에 해당이 되면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확인으로 계속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잘 요건에 맞기가 쉽지는 않은데 지난번에 그 사례를 한번 보면은 사업 부서 또는 일부 생산 라인의 폐지 등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 조정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돼서 인정을 받고 계속 지원금을 받고 있죠. 어떤 회사에 경영상의 중대한 필요가 있다거나 또 몇 가지 사유가 있으면은 사업의 업종이 전환된 경우 기타 등등 매출액이 상당히 감소했다던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 또는 생산량 10% 이상 감소 또는 재고량 20% 증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회사마다 다르니까 그때 이런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추가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은 그렇게 하면 되고 13번을 보시면은 우리가 5인 미만 사업장을 따질 때 상시 근로자 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따질 때 상시 근로자 수에서 사업주의 특수관계자는 제외한다. 즉 배우자, 기준 비속은 그 수에 넣지 않고서 따진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이상으로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그리고 지원 요건 확인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서류 작성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신고된 자료와 맞춰서 신고할 것이 필요하고 또 이 신고한 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아울러 근로계약서 요건에 맞는 최저임금에 맞는 근로계약서도 함께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